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 시대 중소기업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본부 강민지입니다. 오늘 앞서서 발표한 세 가지의 주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솔리드한 연구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제가 진행되었는데, 오늘 제 주제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주제들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라서 이제 추후에 이제 토론하실 때에도 이제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연구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제는 탄소 중립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탄소 중립이 어떤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어떤 이슈로 탄소 중립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과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소 중립의 기본 개념과 관련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혹은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갖게 해서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요. 이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화도 중요하고, 또 이와 관련된 흡수와 제거하는 기술들과 같은 CCUS 같은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과 기존 이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게 과연 이제 배출의 범위가 어느 선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배출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직접 배출. 그래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직접 배출이라고 하고, 이것은 기업이 보일러나 화로와 같은 열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운송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발생을 하는 화학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직접 배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배출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석탄 에너지나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와 스팀 등이 생산된 것을 구입을 하여서 이미 이제 배출된 상태의 에너지를 사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온실가스 배출을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직간접 배출은 이제 다른 말로는 외부 배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에서 이제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그러니까 협력사로부터 이제 제품을 구매해서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타 직간접 배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2050 탄소 중립의 글로벌 의제화가 되었는데, 2050 탄소 중립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탄소를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제 2050 탄소 중립에 참여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국제 동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여기 타이포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강한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이제 입법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선언 등과 같은 것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이니셔티브이자 캠페인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범위 그러니까 스코프 2, 직접 배출, 간접 배출까지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그러나 추후에는 외부 배출까지도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함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나 SK와 같은 기업들도 이제 RE100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제 동향에 발맞춰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후속 조치로 탄소 중립 기본법을 발표하였고, NDC,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스스로 정하는 2050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국가가 스스로 정하는 탄소 중립 이제 그 계획과 관련된 NDC 최소 기준이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높은지 낮은지 다른 이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주요국의 연평균 감축률이 EU와 같은 경우는 1.98%인데 우리나라는 4.17%로 사실은 굉장히 너무 높은 이제 감축률 를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EU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감축을 이어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이 감소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증가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먼저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나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과 같은 전환으로 인한 119.700만 톤 감축,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도 3800만 톤 감축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와 포집, 그러니까 산림 임업 아니면 CCUS와 같은 기술, 아니면 국외에서 이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감축량을 줄이는 방법도 감축량을 늘리는 방법도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게 발맞춰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작년 10월에 발표되었는데요. 먼저는 이제 고탄소 기업의 저탄소를 전환하는 감축하는 지원, 그리고 그린 분야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 중립 경영을 확산하는 지원과 같은 이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지원 방안들과 환경들을 비춰볼 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탄소 중립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1차적으로는 규제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BAM,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선언 등과 같은 어떤 탄소 중립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수출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에게까지도 제약이 미래에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신재생 에너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및 공정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혁신 수요. 그리고 대기업도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와 CCUS 등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그러니까 벤처 등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출량을 작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특징은 중소기업은 여기서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5개, 6개 정도의 기업이 대부분의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어떤 이제 업종 안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업종별 대응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고배출 업종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업종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상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종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금속 가공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이 많다기보다는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서 이제 고배출 기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도 사실은 정책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가 이제 비금속으로 여기선 잡혀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가 석회석이다 보니 사실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체 원료를 찾지 못하면 사실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작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배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로는 간접 배출, 그러니까 전기와 스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52.3%, 그리고 공정 중 화학 반응을 통해 배출하거나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배출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합해서 4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경우가 86.1%이며,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금 인력이 부족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더러 저탄소 제품 생산 공정 전환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상위 3개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의 유인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제약 요인으로는 이제 CBAM과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등과 같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후에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CBAM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2026년부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간접 수출,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 기업에게 납품하는 기업에게까지도 그 CBAM 적용 대상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합치면 사실 이거는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6년에는 사실은 이제 직접 수출까지이고 간접 수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유럽 국가에 대해서 직접 수출을 하는가 아니면 간접 수출인가에 따라서 정책 수요의 이제 시급성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큰 이제 제약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면 필연적으로
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에게 큰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이 지연이 되고 풍력과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게 풍력과 태양열 발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제 개발이 지연이 되고 이제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개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석탄 원료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석탄 원료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리스크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소기업에게는 리스크의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에게 이제 혁신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필요한 국내 기술 수준이 다소 부족해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제 중소기업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고배출 기업들로 분류된 기업들, 직접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탄소 공정 혁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기계 교체, 스마트 공장,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서 저탄소 공정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포함한 이런 간접 배출을 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다운사이징 등 에너지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CCUS 등 신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린 유니콘들이 탄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혁신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의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 신산업으로 사업 전환 유도가 필요한 그런 혁신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한 부분에서 정책 과제를 짧게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수용성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중앙회에서 발표한 이제 인식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그 인식과 수용성이 매우 부족하고 유인 또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 투자에 비해서 과소 투자 유인이 높고 사실 기업 자체만 보면은 사실 거의 이제 투자 유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투자 유인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제시 위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탄소 중립 정책은 사실은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 정책적 측면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배출 범위 등을 감안한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타임라인의 제시도 중소기업에게 필요합니다. 주요 배출원이 직접 배출인 중소기업, 간접 배출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출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과 같은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동향과 같은 경우 공급망 단위의 탄소 중립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력형 수요 기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제 탄소 중립 고탄소 배출 업종에서 이제 공급 기업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치사슬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정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빠른 속도로 이행하는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들의 탄소 중립 지원이 시급한데요. 이 경우도 사실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1차 협력사들과 포스코와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미 이제 협력사들과 협력형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제 전속성이 약하다든지 이제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은 이런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와 전속성을 고려한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업종이나 혹은 위치한 지역별로 공통되는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위한 산산협력 플랫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린 유니콘이나 그린 뉴딜과 같은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CCUS와 같은 기술 개발 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높고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수요 예측과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예측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혁신이 유도되고 수요에 매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은 어떤 산업 정책적인 입장보다는 이제 기업 정책적인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정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시혜적 관점에서 사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 등과 같은 경우는 원료가 대체되지 않으면은 사실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분야 기술 개발을 중소기업이 떠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사업 전환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을 이제 그룹이 있다면은 단체로 이제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소멸 등과 같은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 내 유망 분야로 품목 전환 등의 기회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